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이어스하고 베어리언스, 그 다음에 트레이드 오프, 그 다음에 오버피팅하고 언더피팅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바이어스가 높은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바이어스가 낮은 겁니다. 세로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베어리언스가 낮은 거고, 이 부분이 베어리언스가 높은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타켓이고요. 이 동그란 게 이게 타켓이에요. 이제 타켓에다가 이제 뭐 활을 쏴서 맞췄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잘 맞췄는데 그러니까 중심에서 이제 멀어졌죠. 이렇게 잘 맞춘 게 아니라 이제 중심에서 멀어지면서 어떤 거리가 가깝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맞춘 경우 이런 거를 두고 바이어스는 높고,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어떤 뜻이면은 이 중심에다 잘 맞춰야 되는 게 이제 바이어스가 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중심에서 멀어졌으니까 바이어스는 이제 높아지겠죠. 그리고 베어리어스는 이제 분산의 정도인데, 분산은 집중되어 있으니까 분산은 저기 적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 베어리언스죠. 요거를 예를 든다면, 이 부분을 이제 예를 든다면요. 이 부분은 어, 마찬가지로 바이어스는 중심에서 요 중심에서 멀어졌으니까 마친 것들이 중심에서 멀어졌으니까 이제 바이어스는 높죠. 그리고 분산이 막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하이 베어리언스죠. 이 아랫부분을 이 부분 이제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잘 맞췄네요. 중심에다 잘 맞췄어요. 중심에다 잘 맞추고 그 다음에 분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하이죠. 다 하이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 로죠 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로 바이어스, 노 베어리언스가 되는 거죠. 이거는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이제 분산이 이렇게 막 여러 군데로 되어 있으니까 맞힌 게 관역에다 맞힌 게, 그래서 이건 이제 하이 베어리언스가 되겠고요. 그 대신 이쪽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타겟에 가깝게 맞췄잖아요. 그래서 낮은 이제 바이어스가 되는 겁니다. 예, 에라를 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으로 뭐 식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이제 에라 X는 노이즈하고 바이어스하고 베어리언스를 이제 다 더한 거예요. 그 다 더한 거를 이제 에라라고 합니다. 노이즈는 어떤 거면, 노이즈는 이제 본질적인 한계치예요. 한계치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레라스블 에러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바이어스하고 베어리언스는 모델에 따라서 이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린더시블 에러라고 합니다.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 에라가 많으면 좋지가 않잖아요. 에라를 이제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노이즈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이 바이어스하고 베어리언트를 적당하게 조절해 가지고 우리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트레이드 오프 가장 최적의 트레이드 오프를 구해서 요 에러를 감소시켜야 되는 겁니다. 바이어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바이어스 이제 데이터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이제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못된 것을 학습하는 이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어스가 이제 언더피팅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이제 높게 나왔을 때 그건 이제 언더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바꿈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이제 평균 정확도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베어리언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내에 있는 에러나 노이즈까지 잘 잡아내는 하이 픽스블 모델의 이제 데이터를 피팅, 그러니까 맞게 이제 시킨다는 거죠. 피팅 시킴으로써 실제 현상과 관계없이 랜덤한 것을 학습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뜻합니다. 이게 이제 오버피팅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베어리언스가 높으면 이제 오버피팅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정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얼마만큼 이제 민감한지, 민감한 게 이제 높으면은 베어리언스가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것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을 이제 정확하게 잡아내고, 그다음에 학습되지 않은, 요게 이제 테스트 할 때요. 학습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던 unseen 데이터, 요 데이터를 잘 일반화 할 수 있는 모델, 그 모델이 이제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언더피팅하고 오버피팅하고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A, B, C가 있어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 B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모양인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요 동그라미하고 X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요게 이제 리니어하게 직선으로 이제 구별하는 거잖아요. 직선하는 데 구별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구별이 안 됐잖아요. 이쪽에 이제 O가 있고 이쪽에 뭐 X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구별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제대로 구별이 안 됐다는 것은 이제 바이어스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 바이어스고, 그거는 이제 학습이 덜 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언더피팅이라고 합니다. C 같은 경우는 구별은 잘 됐어요. 근데 너무 잘 됐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베어리언스가 분산이 이제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학습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오버피팅이에요. 무슨 말이면 트레이닝이 있고 테스트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요 테스트일 때 학습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학습 과정일 때, 그러니까 트레이닝일 때 너무 그 모델에 딱 맞게끔 그렇게 학습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언노운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테스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피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베어리언스가 높게, 너무 딱 맞게, 훈련 데이터에 너무 딱 맞게 그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이 학습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하이 베어리언스의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요 B와 같이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너무 학습이 안 되어 있거나 너무 잘 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중간 정도 단계인, 선이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간 정도인 단계로 학습을 해야지만이, 그게 무슨 말이면 이제 베어리언스도 낮고 바이어스도 낮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요 학습하고 테스트 시에 학습 그 테스트일 때도 모르는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못 본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훈련할 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시에도 에러를 최대한 대로 줄여서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요 A, B, C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오버피팅하고 언더피팅의 정의하고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면, 지금 요게 요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이상적인 그 그림이잖아요. 모델이잖아요. 이건 이제 학습이 덜 된 거고, 이건 학습이 너무 잘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옵티마이즈라는 게 그런 이제 요게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예, 최적화를 뜻하는 겁니다.
오버피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요 그림을 보시면 요쪽이 이제 로고요. 요쪽이 이제 하이예요. 이제 이건 이제 모델의 이제 복잡도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모델이 좀 덜 복잡하다는 거고, 여기 이제 모델이 많이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하이 바이어스고 노 베어리언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관역 얘기했었잖아요. 관역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중앙 지점에 이렇게 잘 맞추는 거, 명중시키는 게 이제 바이어스가 낮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쪽이 이제 그런 하이 바이어스에 해당되고, 이쪽은 명중을 잘 못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 바이어스 뜻하고, 하이 바이어스 쪽이고요. 이쪽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분산은 이제 높고요. 이쪽은 이제 분산이 낮은 거죠. 분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막 뜨문뜨문 관역에다 활을 맞췄을 때 뜨문뜨문 맞추게 되면 분산이 높은 거고요.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맞추게 되면 이제 분산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분산이 낮은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프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 파란색이, 하늘색이 요게 이제 트레이닝 훈련할 때 이제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 빨간색은 이제 테스트 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테스트잖아요. 중요한 건 테스트인데, 훈련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요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여기 있듯이 이제 바이어스가 낮고 베어리언스는 높아요. 그러니까 분산의 정도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퍼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 테스트인데, 테스트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쑥 올라가요. 또 올라간다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오버피팅 됐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됐다는 거. 안 좋은 거죠. 오버핏이 됐다는 거죠. 너무 학습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핏하게, 너무 완전히 너무 알맞게, 그러니까 적당히 알맞아야 되는데 너무 그냥 학습, 예를 들면 이제 뭐 강아지 사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강아지 사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고양이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모델이 강아지하고 고양이만 그냥 학습을 했어요. 다른 거는 학습을 안 시킨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새로운 어, 토끼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토끼는 어디에 해당되니? 라고 했을 때, 얘는 강아지하고 이걸 뭐라고 했죠? 예, 강아지하고 뭐 고양이라고 합시다. 강아지하고 이제 고양이만 보면서 학습을 시킨 이 모델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토끼가 왔을 때 이 토끼에 대해서 구별을 못 하겠죠. 얘는 강아지하고 고양이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를 뭐 퓨전 러닝이라든지 원샷 러닝 이런 방법을 가지고 프리 트레이닝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구별하는 이제 그런 러닝도 있습니다. 러닝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버핏이 이렇게 발생한다. 그래서 이만큼의 갭 차이가 나잖아요. 오버피팅이 그만큼 발생을 한 거죠. 오버피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이제 모델 캐패서티, 그러니까 모델 이제 복잡도와 관련된 게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모델을 이제 늘리려면 레이어를 더 딥하게 쌓거나, 아니면 뭐 히든 유닛 개수를 이제 늘리거나 이런 방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무한정 늘리게 되면 그때 이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오버핏입니다. 오버피팅입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그러면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건 이제 학습 데이터에 적합한 모델 캐피시티를 가지고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예를 든다면 데이터셋이 학습 셋, 그러니까 트레인 셋에만 있다면 이 데이터는 모델 캐피시티가 매우
매우 높은 이제 모델을 이제 학습하게 되면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외우는 것으로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제 그 학습 데이터한테만 맞춰가지고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면 이제 트레이닝 셋을 이제 외워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테스트 시에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제 올바른 결과를 주지 못하는 거죠. 앞에서 저기 강아지, 그 다음에 고양이, 그 다음에 토끼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을 두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셋에 대해서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트레인 샘플의 노스가 계속 감소하는데 테스트 샘플의 노스만 계속 증가한다면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이제 요 트레인 셋, 요게 이제 트레인 셋이에요. 그리고 요거 이제 테스트 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스가 이제 계속 감소한다는 건 이게 좋은 거예요. 노스가 올라가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러가 많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스가 이제 감소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감소시켜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 테스트 샘플의 노스도 감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올라가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그게 오버피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습 학습할 때도 노스 값이 내려가야 되고 테스트할 때도 마찬가지로 노스 값이 내려가야 되는 게 이상적인 모델의 학습입니다. 그럼 오버피팅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모델 캐패시티를 낮춰야 되는 거죠.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비해서 과하게 이제 복잡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히든 레이어의 크기를 줄이거나 레이어 개수를 이제 줄여야 되겠죠. 방법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드랍 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학습할 때도 약간 언급은 했어요. 어떤 이런 데이터들이 레이어들이 이렇게 많을 때, 이거 말고도 이제 되게 많은 거죠. 레이어들이 많을 때 너무 많으니까 일부분을 이제 끄는 거죠. 일부분을 꺼서 레이어를 줄여서 학습을 시키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징적인 벡터를 없애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모델이 제대로 학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특징 벡터도 가져가면서 너무 많은 그 레이어의 일부를 끄면서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드랍 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드랍 아웃은 뭐죠? 이 오버피팅을 해결하는 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드랍 아웃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규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상치들, 그러니까 특징,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토끼 예를 많이 들었는데, 토끼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코의 모양이라든지 수염이 이렇게 생기고 눈이 크고 귀가 크고 길고 뭐 이런 토끼가 가지고 있는 뭐 강아지하고 다른 모양이 이상한, 이게 펜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마우스로 하니까 너무 제대로 지저분하게 써지고 글도 제대로 안 써지고 그림도 이상하고 좀 그러네요. 주문했으니까 이제 올 겁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이 결국은 토끼의 이제 특징을 잘 찾아낸 그런 이제 그 피처 맵들을 가지고 계속 학습을 시켜야지만이, 프로파게이션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건데, 이제 토끼의 특징하고 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상치들이 이제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웃 리니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이상치들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것을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L2롬하고 L1롬하고 L2롬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 L1 레귤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L1 놈이라고 해요. L1 레귤라이제이션을. 그 L1 같은 경우는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하고 요 지점하고 요 지점하고 요 A 지점하고 요 이제 B 지점이 있어요. 아유, 펜을 사야죠. 이게 너무, 이렇게 A 지점하고 B 지점이 있는데, 요거 제일 빠른 거리로 방법으로 이제 가는 거, 직선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요런 방법을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하고요. 이제 맨하탄 거리라고 하는데, L2롬은 그건 보면은 이제 뉴욕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맨하탄 거리라고 하는데, 맨하탄 같은 경우 건물들이 막 이렇게 가로막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직선으로 갈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뭐 이런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이라든지 뭐 다른 이런 방법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거리 외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일단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제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L2 롬, L2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뭐라고요? 이런 L1 놈, L2 놈이 뭐라고요?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오버피팅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학습 데이터에만 너무 학습이 잘 되어 있고, 정작 우리가 중요한 트레인 데이터에는 낮은 결과를 나타내는 건 뭐죠? 높은 노스를 나타내는 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것을 두고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그 기법이죠. 드랍아웃, L1롬, L2롬 정교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있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건 보면은, 요 이제 학습 데이터들이 있어요. 학습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여러 개 있겠죠. 학습 데이터들이 있을 때, 학습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학습 데이터는 100개예요. 만 개요. 만 개. 1만 개. 근데 테스트 데이터는 1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불균형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면, 데이터 자체를 이게 반대로 예를 드는 게 낫겠네요. 여기 이제 학습 데이터가 100개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1만 개예요. 그러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요 학습할 때 100개만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100장의 사진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트레이닝을 거친 다음에 요번에 이제 테스트를 하게 돼요. 중요한 건 테스트라고 그랬잖아요. 테스트할 때는 1만 개예요. 그러면 테스트는 이제 1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 모델이 잘 될까요? 그러니까 모델의 결과가, 성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왜 그러면 제가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테스트만 되게 중요하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학습이 잘 돼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면에서 학습도 되게 중요한 거고 되게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불균형하게 있잖아요. 여기는 너무 100개로 너무 적고 여기는 10,000개로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강아지 사진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강아지 사진만 100개를 봤어요. 그럼 여기 이제 토끼 사진이 딱 들어오면 구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 사진도 있고 토끼 사진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강아지의 특징하고 토끼의 특징을 훈련할 때
학습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여기가 예를 들면 이제 100개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 100개의 데이터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늘리는 그 기법이 뭐 요 강아지 사진을 회전을 시킨다든지 사이즈를 늘린다든지 크롭을 시킨다든지 어떤 노이즈 값을 준다든지 색상을 변경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줘가지고 요 하나의 사진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늘려요. 증강시켜요. 그거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왜 하면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한다는 건 이거라 그랬잖아요. 테스트일 때 제대로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관계에 있어서는 이 학습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하고 그 숫자를 비슷하게 맞춘다. 맞추는 게 이제 데이터 증강,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테스트 셋 어큐러시가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하면 학습 데이터가 이제 부족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학습 데이터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미지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설명인데 비율을 바꾼다든지 일부분을 이제 가린다든지, 요게 일부분을 가리는 것은 인페인팅이라고 그럽니다. 인페인팅. 무슨 말이면 강아지 사진이 있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일부분을 이렇게 가려요. 안 보이게끔. 인페인팅 시킨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먼지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델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도 이제 회전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것이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이게 너무 예, 너무 어지러워져 있네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셋 어큐러시가 100%에 가깝지만 이게 트레이닝 이제 학습하는 거잖아요. 테스트 셋 어큐러시가 상당히 낮은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오버피팅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이게 이제 결국에 이제 편향이 돼 있다는 거죠. 편향이 돼 있다는 건 뭐예요? 바이어스, 앞에 말씀드렸지. 바이어스가 어떤 거죠? 바이어스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바이어스가 높은 거죠. 안 좋은 거죠. 바이어스는 뭐라 그랬죠? 관역이 있을 때, 관역의 예를 들었잖아요. 바이어스는 이제 요 중앙에 정확하게 맞추는 거. 그게 이제 바이어스가 낮은 거죠. 높은 거는 중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맞추는 거. 그게 이제 바이어스가 높은 거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편향돼 있다는 것은 바이어스가 이제 높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바이어스가 이제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이어스가 높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그렇죠. 이제 무슨 말이면 토끼의 예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토끼의 학습할 때 토끼의 특징이 있는 특징을 이제 뽑은 그런 이제 피처를 가지고 뽑은 그런 아니 필터를 가지고 뽑은 그런 피처 맵이 많은 그런 이미지들, 그러니까 토끼 이제 특징이 많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지. 뭐 강아지의 특징이 많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새로운 그 토끼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구별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특수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어렵게 써 있네요. 언더피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실까요? 그림을 보면 이쪽이 이제 노스예요.
여기 이제 10의 마이너스 2승인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것은 이제 0.02잖아요. 여기 이제 10의 1승이고요.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노스값이 이제 커지는 걸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F폭이라고 되어 있는데 F폭이 이제 그 학습 횟수라고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F폭이 높으니까 학습 횟수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학습 횟수가 많은 게 좋은데 학습 횟수가 많아야지 성능이 좋은데 너무 많이 학습을 하게 되면 오버피팅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이게 낮잖아요. 너무 낮으면 이제 언더피팅입니다. 근데 또 그래서 오버피팅하고 언더피팅하고 적절하게 유지한 그런 핏된 그런 이제 그 학습 방법을 취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파란색이 이제 트레인이고요. 이 빨간 점선이 이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노스값이 높아요. 노스값이 높으면 안 좋잖아요. 높다가 이제 쭉쭉쭉쭉 점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F 학습이 진행될수록 이제 노스값이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테스트일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 그래프의 차이점을 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면, 요건 이제 그 이런 식으로 학습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점점 이제 노스값이 떨어지니까. 근데 요 이제 트레이닝 때는 잘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테스트 될 때는 이쪽보다 이 파란색보다 이거 빨간색이 좀 안 좋은 거죠. 요만큼 안 좋은 거죠. 요만큼. 네.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테스트일 때 더 좋아야 되는데 트레이닝일 때가 이제 더 좋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언더피팅이고요. 요 그래프를 해석해야 될 게, 그래서 이제 좀 지울게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다시피 언더피팅은 이미 이제 트레인셋도 이제 학습을 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오버피팅과 반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습 반복 횟수가 너무 적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적은 경우, 그리고 데이터의 특징에 비해서 모델이 너무 간단한 거, 토끼를 앞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 이게 특징이 적다는 얘기죠. 모델에 비해서, 그러니까 토끼에 비해서. 그리고 데이터 양이 또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무슨 말이면 너무 학습 데이터 양만 너무 많은 거죠. 하나의 뭐 강아지 예를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강아지 데이터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토끼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제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지만이 토끼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건 강아지가 아니고 토끼예요 라고 이제 클래스파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 양이 많은 거는 좋은데 어떤 양질의 데이터가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형함수의 경우에 이제 초기에 F 수행하면서 이제 학습 오류가 이제 감소한 후에 더 이상 모델 학습 오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모델 학습이 이제 감소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마지막 F까지 마친 후에는 이제 학습 오류가 이제 여전히 높다라는 걸 이제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려가야 되는데 더 내려가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언더피팅이라고 합니다. 이 에라 값은 학습을 이렇게 진행할수록 0에 가깝게 노스 값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아직 내려가려면 더 내려가야 되는데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이렇게 쭉 계속 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언더피팅이라고 합니다. 모델의 복잡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식이 있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 해시 보면은 여기 y에다 햇을 씌웠잖아요. 여기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할 때는 요 햇을 이렇게 씌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값이죠. 이건 y라고 이제 정한 거예요. 결과값을. 그리고 요 처음 보시는 건데 요 기호는 시그마라 그래가지고 더하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요 i는 이제 0부터 그 다음에 여기 d라는 것은 이제 차원을 뜻해요. 그래서 0부터 d까지 요걸 뭐로 뜻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0부터 d 차원까지 합한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xi는 이제 모델의 이제 가중치 파라미터인데, 가중치라는 것은 이제 웨이트라고 그럽니다. 이제 웨이트 이제 파라미터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징들의 이제 피처 값들을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그런 값들, 파라미터가 이제 많으면은 그래서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연산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요 WI는 요 W가 가중치를 뜻합니다. 웨이트의 그 W 약자입니다. 그래서 WI는 모델 가중치 이제 파라미터를 뜻하고요. 요 X 값은 이제 여기 있지만 데이터의 특징, 퓨처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항식이잖아요. 그래서 스칼라 데이터의 요 X, 요 특징하고 이에 대한 이제 레이블인 요 Y로 구성되어 있고, 요 Y햇을 이제 추정하는 그런 이제 D차원의 다항식이다. 모델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복잡한 구조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식으로 이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x0는 1이에요. 그래서 D1인 경우에는 이제 선형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직선으로 이제 여기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란 얘기죠. 여기 D 차원이 이제 1이라는 것은 선형 리그레션 모델을 뜻합니다. 모델의 복잡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요 선이 트레이닝 노스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너레이션 노스, 그러니까 생성 노스. 이제 갠일 때 이제 설명할 건데, 여기 이제 제너레이션 노스입니다. 이제 생성한 노스라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안 좋다 그랬죠. 이게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만큼 차이가 오버핏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0에 가깝게 이제 수렴해 가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좋은 모델인 거죠. 근데 지금 이거 이제 오버핏이 발생한 거죠. 이쪽 텀은 언더핏이고요. 그래서 이쪽 텀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텀은 이제 오버핏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최적의 옵티멀이고, 여기서 이제 early stop이라 그래가지고 학습을 멈춰야 되는 거죠. 더 이상 학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버핏이 발생하니까 학습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이 옵티멀한 이 구간에서 스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학습을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하얀색 그래프가
바이어스를 뜻하고요. 분산을 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란색 그래프가 이제 베어리언스를 뜻합니다. 이제 편향을 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빨간색이 이제 토탈 에라, 전체적인 에라를 뜻하는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점선이 있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가장 최적의 상태라는 뜻이죠. 학습 상태. 그래서 이제 옵티멀 밸런스가 제일 좋은 상태고, 요 지점에서 이제 학습을 멈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위로 갈수록 에라가 높은 거고, 이쪽으로 이 아랫부분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모델의 복잡도, 캐패시티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식으로 이제 보시면 요 바이어스는 F 햇 X라고 했는데 요걸 이제 햇이라고 불러요. 요 F자 위에 이렇게 생긴 거, 꽃갈모자처럼 씌운 거. 요게 이제 어떤 이렇게 씌운 거요. 요게 이제 어떤 예측값이에요. 예측을 해본다는 거죠. 그 요 2는 기대값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 그래서 요걸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값이고 요거 이제 실제값이에요. 그래서 예측에서 실제값을 빼요. 그걸 이제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베어리언스를 보시면 똑같이 이제 어떤 x를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대값들이 있어요. 2가 이제 기대값이라고 했잖아요. 기대값이 있고 요게 이제 예측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값에서 예측값을 빼고 이렇게 제곱을 씌운 거. 이 제곱을 씌운 거를 일단 식으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배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예측값에서 예측값을 이제 빼고 난 다음에 이제 제곱을 하는 이런 형태. 요 식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다시 풀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베어리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은 이제 낮을수록 이제 편향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요 베어리언스가 이렇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베어리언스하고 바이어스는 반대예요. 베어리언스가 이렇게 낮을수록 바이어스는 이런 식으로 높고, 바이어스가 낮을수록 베어리언스는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가 발생을 나타내는 게 이제 빨간색 선, 요 빨간색 선이 이제 토탈, 요게 토탈 에러잖아요. 요게 토탈 에러입니다. 이제 얼마만큼 에러가 발생했냐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모델이 이제 복잡한 게 이제 높아질수록 이제 토탈 에러도 이제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면 이쪽은 이제 모델이 복잡할수록 이제 토탈 에러도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오버피팅이죠. 오버피팅이 이제 발생한 거죠. 따라서 이제 에러가 가장 낮게 하는, 그러니까 편향하고 바이어스하고 베어리언스하고 낮게 하는 그 지점, 교차되는 지점, 그 지점이 이거예요. 최적화 지점이라는 얘기죠. 요 지점을 두고 트레이드 오프라고 합니다. 이 지점이 트레이드 오프예요. 요 지점이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죠. 요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산은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학습의 일관성을 의미하고요. 분산에 의한 에러가 크다는 것은 각각의 알고리즘 학습이 일관성이 없이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제 학습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베어리언스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이제 중구난방으로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프리딕션 펑션,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그러니까 함수값은 학습용 데이터,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 포함된 노이즈까지 학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상으로 베어리언스, 바이어스,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오프까지 한번
학습해 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